그러면 미국의 골드라스 경제로 갈 거냐,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즉, 물가가 꺾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야. 그건 그렇게 가면 그거는 안 좋은 거 뻔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물가가 꺾이면 굳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경기를 망칠 일은 없잖아. 그게 통화정책 위반자들의 역할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물가가 잡힐 거냐, 그리고 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질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보이는 것만 믿어야지.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죠? 지금 6월달 9.1에서 요번에 1월 10일 날 발표되는 게 6.6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서 예상하는 데도 있고, 그건 이제 발표가 나봐야 되지. 무엇으로 내려올 거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임금 상승률도 내려오고 있고, 그죠? 고용만 증가, 고용이, 예상보다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고용이 좋으면서 물가가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면 시장은 땡큐인 거야. 그런데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고용만 증가를 하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 여하튼 미국 실업률도 양호한 상황에서 고용이 양호하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은 부담스럽지만, 여하튼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임금 상승률도 예상치보다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물가 하락 속도만 빨라진다면 굳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흐름은 아니잖아. 그런데 연준이 지금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패드가 긴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은행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 침체, 고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후의 진로를 봐야 되는 건 분명해.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침체 걱정을 해야 될 때냐 아니냐, 아니면 이미 지나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요 파란색이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고, 이 하늘색이 미국 CPI야. 그죠? 작년에 미국 시간당 임금도 가파르게 올라왔고, 또 미국 CPI도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지금 꺾이고 있잖아. 임금 증가율에서 CPI를 뺀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죠?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고 있는 중이야. 그 이야기는 뭐냐? 경기 침체가 이미 일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이게 더 가속화되려면 임금 상승률 4.6%보다, 그죠? 지금 물가 하락이, 요번에 발표될 예상치가 6.6%인데, 임금 상승률보다 4.6%보다 더 내려가는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굳이 FOMC 회의가 금리를 더 올릴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품 가격, 천연가스, 유럽 시장에서 그죠? 겨울철 기후가 따뜻함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휘발유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봤고, 상품에서는 이제는 임금 상승률하고 주거비용, 주택비용만 내려가게 되면 굳이 6%대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속에서 지금 CPI, 소비자 물가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하우징, 주택가격 지수를 뒤쫓아서 지금 물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야. 주거지 비용이 지금 이 진한 파란색 부분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10대 도시가격, 주택가격 지수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꺾일 거란 말이지. 응? 그러니까
주택비용 둔화에 의한 물가의 가파른 하락이 담보되면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 있어서는 금리 레벨이 지금 5%, 6%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갖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연준 매파적 발언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지금 이 취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하나 복병이 되살려 있지. 그죠? 뭐냐면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지금은 확산세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춘절까지는 이 확산세가 지속되는데 그 춘절 이후 정점을 치고 나서 일정 정도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게 되면 유가의 반등 흐름이나 이 에너지 소비가 좀 늘 수가 있고 그러면서 물가가 다시 이제 더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중물가 시대의 흐름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중물가니까 성장주들이 그죠? 고 멀티플을 받는 성장주들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나스닥 시장이 가장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연준에서 새로 집계한 임대료 지수, 그죠? 새로 집계한 임대료 지수를 보게 되면 이미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는 이미 내려가고 있어.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아까 좀처럼 보고 있지만 아직 내려오는 속도가 제한적이지만 새로 집계한 임대료 지수는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세입자의 임대료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꺾이지 않았지만 신규 세입자, 그러니까 최근에 세입 들어간 임대료 지수는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 전체 주거 비용이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 물가 지표에 관련돼서. 그죠? 오히려 이번에 6.6% CPI 물가 지수 예상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거보다 더 내려오고 있다면 환호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고. 그제? 자,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사실 버블이 발생을 하면 버블 이후에 자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70, 80% 하락했다라고 해. 그죠? 70년대 유가 버블이었을 때, 니케이 80년대 버블이었을 때, 90년대 나스닥 버블, 이때 60, 70%씩 다 급락을 했어. 이번엔 이제 버블에 의해서 팡 관련주들은 43%, 나스닥이 작년에 33%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과거 버블 붕괴보다는 아직 더 내려와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은 버블 흐름 부분에 있어서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야 이미. 그죠? 그러면 과거 버블 때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부분이 과거 그런 만큼의 버블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야. 그죠?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잖아. 그지? 이미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치주라고 하고 산업재나 소재 그리고 일반적인 제조업 중심의 흐름 부분은 그제 이미 저점 부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버블이 붕괴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건 이 인터넷 플랫폼 테크 그제 걔네들은 이미 이런 버블 붕괴 위에 7, 80% 하락하는 만큼 이상을 지금 하락하고 있었던 거야. 스냅이 거의 90%, 줌 90%, 페이팔 해가지고 7, 80%, 엔비디아도 70% 하락을 했잖아. 그죠? 하다못해 애플이 30%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애플은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얘네들하고 좀 틀리잖아. 그지? 제조업 중심의 흐름 부분
건 30% 40%까지 내려왔으면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보는 거고, 이 제조업 중심이 아닌 비제조업 중심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이거나 아니면 이 비트코인과 연관된 부분, 이런 쪽은 이미 7, 80% 과거 버블 붕괴 이만큼 하락을 한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이제 이 테크 업종의 이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보게 되면 미국 테크 업종의 퍼는 지금 20배야. 역사적 평균으로 95년 흐름으로 보게 되면 21배. 평균이 21배였는데 여기 선그은 그죠? 리만 브라더스 때나 요때는 조금 더 내려왔지. 금융위기 때는. 근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21배인데 지금 21배 이하인 20배까지 내려왔어. 그죠?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논란이 지금 있는 거고, 그런데 2023년 부분에 있어서는 이 퍼의 하락 속도는 진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흐름이다. 왜? 물가가 잡히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